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가족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SNS를 보며 저 사람 인생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완벽한 가족의 함정입니다. 연아 씨는 26세에 성공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그녀는 광고 하나로도 일반 직장인 연봉만큼 버는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였죠. 하지만 성공한 커리어와 달리 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남자들마다 그녀의 인기와 수입을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러던 중 상위 5% 전문직만 가입할 수 있다는 고품격 결혼정보회사에서 특별한 남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민수 씨 36세. 3대째 변호사 집안의 차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민수 씨까지. 온 집안이 법조인인 명문가 출신이었죠. 와, 진짜 3대째 변호사라니. 이런 집안이 정말 있구나. 연아 씨는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 씨가 연아 씨의 직업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맞는 훌륭한 직업이라며 지지해 주었죠. 첫 만남부터 완벽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외모, 명문대 법학과 졸업, 그리고 이미 법조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변호사. 연아 씨가 꿈꾸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2달 만에 이루어진 상견례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난 민수 씨 가족들은 정말 품격이 달랐습니다. 연아 씨가 그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던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시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연아 씨는 기뻤습니다. 보통 기성세대들은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 민수도 나이가 36이라 결혼 정년기는 넘었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이제야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예비 시아버지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중간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살이나 어린 민수 씨의 동생이 등장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형의 동생 민호입니다. 올해 16살이에요. 20살 차이 나는 동생. 연아 씨는 살짝 의아했지만 늦둥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도 형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비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연아 씨는 드디어 자신에게 완벽한 남자를 찾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주세요. 결혼 날짜를 잡은 후 연아 씨는 평소처럼 SNS에 결혼 소식을 올렸습니다. 100만 팔로워들의 축하 댓글이 쏟아졌죠. 언니 축하해요. 완전 부러워요. 행복하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단 하나의 DM이 연아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언니, 강남 그 한 변호사랑 결혼한다고?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엔 연아 씨도 무시하려 했습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다 보니 가끔 이런 이상한 메시지 받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온 답장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강남 유명 룸살롱에서 한 변호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VIP 중에 VIP죠. 그런데 그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 연아 씨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에이 설마.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품격 있는 변호사 집안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그런 집안과 결혼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 연아 씨가 내린 결정이 뭐였을까요? 바로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확실히 하자. 이 결정이 연아 씨 인생에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그때는 몰랐겠죠.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아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예비신랑 민수 씨를 미행한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민수 씨는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서 어린 동생을 학원에서 픽업해오는 다정한 형의 모습이었죠. 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연아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갑자기 민수 씨가 집에서 나오는 게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바로 강남의 그 유명한 룸살롱이었습니다. 뭐야? 결국 민수 씨도? 연아 씨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민수 씨가 룸살롱에 간 이유는 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시러 간 거였죠. 조사 결과 강남 유흥가에서 유명한 한 변호사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예비 씨 아버지는 그 업계에서는 VIP 중에 VIP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예비 씨 아버지가 그곳에서 만난 여자를 세컨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까지 얻어주며 애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세컨을 만든다고? 연아 씨는 화가 났습니다. 연아 씨는 모든 사실을 민수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연아야. 아버지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연아 씨는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시아버지의 일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나 하나만 확인해 줄 수 있어? 뭘? 민호. 내 20살 어린 동생 말이야. 정말 아버님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맞아?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 아이지. 20살 차이는 너무 많지 않아? 그리고 부부 사이도 좋지 않으셨다면서. 어떻게 그때 민호를 낳을 수 있었을까? 결국 두 사람은 의심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든 가족의 검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는 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럼 역시 민호는 아버지와 다른 여자 사이에. 연아 씨가 생각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와 민호도 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문의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혈족 관계는 확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민호의 어머니가 남편이 아닌 씨가 쪽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 씨의 어머니는 20년 전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시아버지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민호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랬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바람기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20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았지만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큰아들이 모두 밖에 나간 사이 술에 취해 울고 있는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위로해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 시아버지는 즉시 진실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체면을 위해 모든 것을 덮기로 했죠.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은 집안에서 모르는 척하고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이것이 그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3대째 변호사라는 명성을 위해 모든 진실을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민수 씨는 연아 씨를 찾아왔습니다. 연아야,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취소하자. 이건 위자료야. 어쨌든 우리 집안일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넉넉하게 넣었어. 대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함구해달라. 완벽해 보였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연아 씨는 다시 결혼정보회사에 연락해 새로운 만남을 찾기 시작했고 민수 씨는 아버지의 로펌을 물려받아 계속 변호사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문가일수록, 성공한 집안일수록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모든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불완전함이 너무 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